선녀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복 받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을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늦은 밤, 민열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품에 안고 대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굳게 결심한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열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가로 시집 온 지 벌써 2해가 흘렀지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술에 취하면 주먹을 휘둘렀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며 매일 구박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을. 열이는 눈물을 훔치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도망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가 많아 자주 걸려 넘어졌고 가시덤불이 치마를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열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든 좋았습니다. 이 산 너머에 있다는 동막마을에 가서 머슴이라도 해가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 열이의 발이 큰 돌에 걸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더니 그대로 비탈길을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나무 뿌리에 부딪히며 계속해서 굴러내려갔습니다. 아! 비명소리가 적막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열이는 정신을 잃은 채로 계곡 아래 바위 틈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박상도는 평소와 같이 산나무를 캐러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금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집안에 대해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나 산 아래 외딴 곳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상도는 계곡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무슨... 바위 틈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마는 찢어져 있고 얼굴과 팔에는 상처가 났으며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상도는 급히 달려가 여인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상도는 주저하지 않고 열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체구였지만 의식을 잃은 사람을 업고 산길을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도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상도는 열이를 안방에 눕히고 급히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곳은 없어 보였지만 여기저기 상처가 깊었습니다. 특히 머리에 상처가 심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군. 상도는 정성스럽게 상처를 씻어내고 약초를 찧어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배운 의술 실력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열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왜 여기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신이 드셨군요. 옆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이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서 신음소리만 나왔습니다.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며칠 더 쉬셔야 해요. 상도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열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그릇과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산에서 발견해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많이 다치셨더군요. 열이는 그제야 자신이 산에서 굴러떨어진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따뜻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정직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상도는 물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런 험한 곳에 계셨던 건가요? 밤중에 혼자 산길을 가시다니.
여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기엔 너무 부끄럽고 복잡했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무리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상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죽을 가져와 여리에게 권했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리세요. 다른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열흘이 지나자 여리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상도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약초를 다려주고 죽을 끓여주며 상처에 바를 연고도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많이 나아지셨네요. 상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리도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습니다. 모두 도련님 덕분입니다. 도련님이라니요. 그냥 상도라고 부르세요. 박상도입니다. 저는 민열이라고 합니다. 열이 참 예쁜 이름이네요. 여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예쁘다고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름을 부른 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상도님도 좋은 이름이세요. 하하, 그런가요? 둘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여리는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상도님은 왜 혼자 사세요? 가족은 안 계신가요? 상도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표정을 회복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 죄송해요. 괜한 것을 물어봤네요. 아니에요. 여리님은 어떠세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이번엔 여리가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남의 아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집을 간 몸입니다. 상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혼 여성이라니. 그럼 남편분이 찾고 계시겠네요. 아니요, 찾지 않을 겁니다. 여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제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하는 사람이에요. 상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여리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여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상도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상도는 말렸지만 여리는 은혜를 갚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여리님,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사실 여리는 이런 생활이 좋았습니다. 김가에서는 온갖 구박을 받으며 일했지만 여기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도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기대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리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상도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드셔보세요. 상도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어머니께 배운 거예요. 여리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김가에서 시어머니에게 혹독하게 배운 것이었지만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훌륭하신 분이었나 보네요.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정말 좋으셨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상도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든 일이 많으셨군요. 이제는 괜찮아요. 상도님 덕분에.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어느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도는 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겨울이 오나 봅니다.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추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열이도 어색함을 느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산골이라 추위가 더욱 매서웠습니다. 상도는 열이를 위해 따뜻한 옷을 마련해주고 방 안에 화로를 피워주었습니다. 너무 신경 써주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긴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열이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상도의 친절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남의 아내인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열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상도의 기침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열이는 조용히 일어나 상도의 방 앞으로 갔습니다. 상도님, 괜찮으세요? 여리님, 깨우려는 건 아니었는데 기침 소리가 들려서요. 많이 아프세요?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도의 목소리는 많이 쉬어 있었습니다. 열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약을 다려드릴게요. 안 됩니다. 밤중에 무슨 제가 할게요. 아니요, 누워 계세요. 열이는 부엌으로 가서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도가 자신을 위해 해준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상도를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열이는 따뜻한 약을 들고 상도의 방으로 갔습니다. 드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상도가 약을 마시는 동안 열이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픈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 상도의 이마에 댔습니다. 열이 있으시네요.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열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급히 손을 뗐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여리님.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열이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상도가 열이의 손을 꼭 쥐어 잡았습니다. 저는 안 돼요. 열이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미 남의 아내인데. 여리님, 열이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상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 둘 사이는 어색했습니다. 열이는 상도를 피하려 했고 상도도 거리를 두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집에 사는 상황에서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리님,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상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뿐이잖아요.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요. 하지만 이미 틀어진 관계는 쉽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의식했고 시선이 마주치면 어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상도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그가 취해서 돌아오니 열이는 놀랐습니다. 상도님, 괜찮으세요? 여리님, 상도는 비틀거리며 열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당신을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어요. 열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상도님, 취하셨어요. 술을 마셔야 용기가 생겨요. 여리님,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제 처지가 어떤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미... 알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상도가 열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낄 수 있어요. 여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도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상도님을. 여리, 상도가 여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리, 당신을 사랑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월광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둘을 비추었습니다. 여리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김진수와의 차가운 잠자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도는 그녀를 소중히 여겼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 여리가 상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속삭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리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저희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여리, 저는 이미 남의 아내예요. 이런 일을 벌이다니. 상도는 여리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당신이 받은 대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남자가 진짜 지압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여리,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여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둘은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여리는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도에게는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여리와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날 상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여리,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요? 여리는 상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말해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상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진명의 아들입니다. 여리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박진명.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박진명, 설마. 맞아요. 당신 아버지를 죽게 한 그 박진명의 아들이에요. 여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저는 민정호 영감의 딸인 당신에게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예요. 여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민정호는 박진명과 사업을 하다가 배신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몸져 누워 돌아가셨습니다. 여리가 김가로 팔려가듯 시집간 것도 모두 박진명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원수에? 여리 들어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리가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었군요. 저를 구해준 것도, 돌봐준 것도, 사랑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지만 처음엔? 그럼 나중은 뭔가요? 상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복수 따위는 이미 잊었어요. 거짓말 마세요. 여리는 울며 상도를 밀쳤습니다. 제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시며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여리, 저는 바보였어요. 원수의 자식과 사랑에 빠지다니. 여리는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의 원수였다니. 여리 제발 들어봐요. 상도가 애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할 생각이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희 가문을 망쳤다고 생각했거든요. 뭐라고요? 여리가 돌아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망쳤다고요? 그 반대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상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지내면서 생각해봤어요. 정말 그랬을까 하고.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속이고 이용하고 배신하는 게 일상이었죠. 상도는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게 잘못된 일인지. 여리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장부를 보니 정말 제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속인 게 맞더군요. 그럼 왜 복수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이에요. 민정호 때문에 모든 것이 망했으니 그 집안에 복수하라고 했거든요. 상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복수가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여리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상도의 말이 거짓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해요? 믿을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이에요. 상도가 여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이 저와 함께 가요. 어디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당신만 원한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여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상도의 말을 믿어야 할까?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여리님 드시지 않으시면 몸이 상할 거예요. 상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리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도님, 네?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그런 걸 묻다니. 상도는 여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 사이에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여리는 상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함께 간다면 어디로 갈 건가요? 남쪽 바닷가 마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그곳에서는 무얼 하며 살 생각이세요? 저는 의원을 열 생각이에요. 할아버지께 배운 의술로 사람들을 도우면서요. 상도의 말에 여리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아내라니. 진짜 혼인을 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된 혼례식도 올리고요. 여리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김진수와의 결혼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상도와는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밤 여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열이야,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버지, 하지만 그 아이 잘못이 아니야. 아비의 죄를 자식이 왜 져야 하겠니? 내 마음을 따라라. 그것이 답이다. 꿈에서 깬 여리는 결심했습니다. 상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상도님, 이른 아침 여리가 상도를 불렀습니다. 네, 여리님. 함께 가요. 상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여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인가요?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해요. 상도는 여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앞으로는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해요. 무엇이든 솔직하게 말하기로 해요. 약속해요. 그리고 상도는 여리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여리님, 저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여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술 도구들은 꼭 가져가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여리가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행복한 날에 꽂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혼례 때 꽂으세요. 혼례라니. 정말 꿈만 같아요. 상도는 여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며칠 후 둘은 마을을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중에 조용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혹시 후회되지는 않나요? 여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데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저도 후회하지 않아요. 상도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다려를 걸어서 도착한 곳은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박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 마을의 유지가 물었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고 싶은데요. 그러시구나. 마침 빈집이 하나 있어요. 유지는 친절하게 집을 구해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의원을 열 생각입니다. 오, 그럼 잘 됐네요. 우리 마을에는 의원이 없어서 불편했거든. 상도는 곧바로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실력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랜 병이 나았어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며 상도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도우며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리도 마을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여리를 좋아했습니다. 여리 이모, 오늘도 이야기해주세요. 그래. 오늘은 뭘 들려줄까? 여리는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봄이 오자 상도는 제대로 된 혼례를 올리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요. 마을 사람들도 흔쾌히 도와주었습니다. 모두들 두 사람을 좋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례 당일 여리는 어머니의 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과 땅에 절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절했습니다. 상도가 여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군요. 정말 행복해요.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북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여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고 두 사람은 아이 이름을 상구라고 지었습니다. 상구는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걸음마를 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상도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멀리 보이는 산 너머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때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아요. 그때 상도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운명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맺어준 거죠. 상도는 여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도 이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상구가 뒤뚱뒤뚱 걸어와서 두 사람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상구 왔구나. 상도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바다가 예쁘지? 상구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세 가족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져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혀졌고 두 사람에겐 앞으로도 이런 행복한 날들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와 증오보다는 사랑과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밉고 화가 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만은 여리와 상도를 생각하며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라도 내려놓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